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국 세무 대리인의 책임과 벌금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세무 전문가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규정들, 또 잠재적인 위험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벌금이 얼마다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세금 혜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논의는 주로 내국세법, 그러니까 IRC랑요. 재무부 회람 230, 그리고 IRS 내부 매뉴얼, IRM을 근거로 할 겁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의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대리인은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에 서명하고 그 PTIN이라는 고유 번호를 써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고객한테 완성된 보고서 사본 주고 기록은 또 최소 3년 보관해야 하고요. 근데 이 PTIN이랑 EFIN은 다른 건가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PTIN은 이제 보수를 받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거고요. 개인. 네, 반면에 EFIN은 전자보고 제출 승인을 받은 법인이나 사업체 번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하시는 분들은 둘 다 필요하시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이 2024년 기준으로 건당 $60 정도면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액수만 보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요. 개별 벌금 액수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는데 IRS는 이런 위반 사항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종의 패턴을 이룬다고 판단하면요. 문제를 좀 다르게 봅니다. 패턴이요? 네. 그 IRS 내에 전문 책임사무소, OPR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패턴을 보고 이 대리인이 서큘러 230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구나. 혹은 심지어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와, 무능하다는 판단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견책, 자격정지, 심하면 자격 박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벌금이라고 무시하다가 전문가 생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사소한 규정 문제를 넘어서 대리인의 어떤 행위 때문에 고객 세금이 과소신고되는 경우 이 직접적인 벌금 IRC 6694는 어떻습니까? 이건 훨씬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훨씬 심각하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합리적인 입장, unreasonable position 때문에 과소신고가 된 경우인데요. 비합리적인 입장? 네. 그러니까 세법 해석에 있어서 법규나 판례 같은 그런 명확하고 실질적인 근거, 이걸 substantial authority라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데도 그냥 그 입장을 취해서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경우죠. 근거가 좀 약한데 밀어붙인 경우군요. 그렇죠. 이때 벌금은 $1,000 또는 그 해당 보고서 관련 수입의 50% 중에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50%면 꽤 크네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나와 있던데요. 네, 그게 바로 고의적 또는 무모한 행위, willful or reckless conduct로 인한 과소신고입니다. 고의적, 네, 무모한. 네. 이건 대리인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했거나 관련된 세법 규정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거나 아니면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좀 무모하게 행동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크겠는데요? 그렇죠. 벌금 액수도 $5,000 또는 수입의 75% 중 더 큰 금액으로 훨씬 커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벌금이 부과되면 아까 말씀드린 OPR에 의무적으로 회부됩니다. 의무적으로요? 네. 이건 그냥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문가 윤리 문제, 자격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거죠. 벌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료에 보면 이 벌금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방법들도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진짜 세금 혜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합리적 사유, reasonable cause, 이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합리적 사유가 핵심 방어 전략이죠.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상의 주의와 신중함을 다했는데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규정을 못 지켰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심각하게 아팠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기록이 다 없어졌다거나
혹은 IRS가 공식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줘서 그걸 합리적으로 믿고 따랐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아하.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실수했어요 라거나 법을 잘 몰랐어요 이런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군요. 예, 병원 기록이라든지 뭐 공식 문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또 다른 유용한 제도로 최초 벌금 감면, First Time Abatement, FTA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FTA는 약간 좀 행정적인 구제 조치인데요. 지난 3년간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지켜온 기록이 있다면요. 네. 특정 종류의 벌금, 주로 이제 미신고, 미납부, 미납빚 벌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IRS가 재량으로 딱 한 번 1회에 한해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뭐랄까 클린 레코드 보너스 같은 개념이죠. 오, 클린 레코드 보너스 좋은데요? 아,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만약에 벌금이 부과됐는데 FTA 적용 대상도 되고 동시에 아까 말한 합리적 사유 주장도 가능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도 이게 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적인 고민 지점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된 벌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면 이 FTA라는 확실한 카드를 지금 써버릴 건가? 네. 아니면 나는 합리적 사유도 충분히 주장할 만한 강한 근거가 있어. 그럼 그걸로 한번 감면을 시도해보고 FTA는 나중에 혹시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합리적 사유 주장이 좀 애매할 때를 대비해서 아껴둘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벌금 감면을 요청하는 걸 넘어서 FTA 제도를 능동적인 위험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수동적으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고가 필요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세무 대리인으로서 규정을 지키는 게 단순히 개별 벌금을 피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전문가로서의 어떤 평판 그리고 자격을 지키는 근본적인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벌금 감면 제도조차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모든 규정이 이렇게 서로 막 얽혀 있고 작은 문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한 조언의 근거거나 스스로 내린 판단의 배경 같은 것들, 소위 말하는 실사 의무, 듀 딜리전스를 다 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선제적으로 미리 문서화해서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계신가요? 아, 실사 의무의 증거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남길 것인가? 네, 다음 저희 딥다이브 전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